좋은 친구들입니다. 12호점 충주점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사정에 의해서 가게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런 가게를 내놓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정에 의해서 가게를 내놓는다고 하는 거 압니다. 근데 저희 충주 사장님은 정말 사정에 의해서 내놓는 게 맞습니다. 안 되니까 파는 거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게는 제가 제 얼굴 내놓고 장사를 하는 이곳에 이렇게 올리지를 못합니다. 저번에 자판기 올려놨을 때도 망한 가게니 뭐니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알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판기 가격도 다른 곳보다 훨씬 싸게 팔려고 하니까 제가 글을 올린 거고요. 이 충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비용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가게가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7개월 전에 충주 사장님이 유튜브에 올려놨던 영상이 생각이 나서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너무 솔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한 영상입니다. 7개월 전 영상이라서 지금과 다른 점은 매출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는 매출이 좀 더 올라간 상태고요. 제가 7개월 전에 이 영상을 보고 뭘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걸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내놓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충주 사장님은 충주에 거주하시면서 투잡으로 무인용품점을 했고요. 본업이 문을 닫으면서 1년 전쯤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는 서울하고 충주하고 가까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시간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왕복이면 5시간이고 자차가 없으세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뭐 그렇게 가신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충주를 가셨는데 한 번 왔다 가면 주말 하루를 빼야 했어요. 서울에서 다른 일도 하셨기 때문에 주말을 빼실 수밖에 없었는데 주부가 본업을 하면서 주말 하루를 뺀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걸 1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걸 1년 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셔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너무 힘드신 거죠. 저는 솔직히 1년 정도 버틴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정이 있고 주말마다 시간을 빼야 되면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는 첫 창업비부터 매출 모든 걸 이야기를 했고요. 16분짜리를 원래는 편집 없이 올리셨는데, 아이 사장님 근데 이거 자막은 달아놓고 편집은 왜 안 하셨습니까? 하고 막 말을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도려냈었어야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편집을 했고요. 말 실수하시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걷어낼 수 있는 거 걷어내고, 말 실수를 했는데 걷어내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걷어내지를 않고 자막으로 대신했습니다. 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보시는 것보다 이 이야기가 훨씬 정확하고 솔직할 겁니다. 충주점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찾아가서 매장도 한번 봐보세요. 영상 보시죠. 제가 여기 영업을 한 지가 6개월 정도 됐나 생각을 해봤어요. 1년 3개월 정도 됐네요. 제가 이거 오픈했을 때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표님이 일단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으라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유튜브 할 때 자료 화면 될 수 있으니까. 숙제 같은 느낌에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 놓은 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때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유튜브 각이 나올 만한 그런 사진이라던가 영상을 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없어서 그때 찍었던 뭐 사진이라던가 영상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유튜브 영상에 활용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 무인 성인용품을 했을 때 제 목표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일주일에 2번은 올리자. 왜 그렇게 생각했냐? 대표님이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개까지는 지금 무리인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지금 99개죠? 이게 올라가면 100개예요, 100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기념되기 적인데 사실 100개보다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 계정이 2번 정도 정지가 당했어요. 날라가 버렸어요. 이게 3번째 계정인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더 올리고 하다가 뭐 썸네일이라던가 뭐 내용 같은 거를 자극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2번 날렸어요. 그래서 조심성이 생기더라고요.
돌성이 생겨서 이건 이제 순한 맛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무인 성인용품을 하게 된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노력해온 커리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전에는 별볼일 없는 뭐 그런 커리어가 없었는데,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를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1년 동안은 그래도 제 커리어가 좀 남들과는 다른 커리어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뭐 아주 부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고, 돈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이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 가족이 무슨 사업을 해서 그 밑에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처음에 너무 잘 되다가 몇 년 전부터 좀 안 되는 조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한 번도 처음으로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사업이란 거 밑에서 보고 봤으니까 한 번쯤은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가게가 이렇게 문을 닫을 것 같은 트리거가 돼서 이때가 아니면은 앞으로는 이제 도전을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될 것 같아 해가지고 큰 결심을 해가지고 이 무인성인용품을 차리게 됐습니다. 잘 됐지 안 됐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잘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 무슨 철거하는 거라던가 뭐 자동문 다는 거라던가 자판기 업체하고도 좀 이렇게 딜을 하고, 그리고 물건은 어차피 감행했으니까 그 좋은 친구들에서 납품 받았었고, 전기공사, 뭐 창고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총 비용은 뭐 가맹비 같은 거라던가 제품비 같은 거, 가맹비는 한 800만원, 제품비는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자판기는 그때 코로나 이후 조금 지나가지고 매물이 있다가 없어가지고 중고로 사고 싶어서 중고 매물이 없어서 새 거를 사게 됐어요. 새 거는 한 2,400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 자동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한 100만원 정도 들었고, 자동문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 정도 들었고, 보증금은 한 1000만원 정도 있고요. 뭐 이거저거 인테리어라던가 자판기 그 제품 같은 가맹비 합해가지고 한 6천만원 정도 들어서 총 합해가지고 한 7천만원 안 되게 좀 들었었고요. 이게 오픈이라는 게 자기 계획과 다르게 인테리어 일자라던가 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좀 미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가 미뤄졌어요. 왜냐면은 자동문이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일주일이 미뤄져가지고 한 8월 중순쯤에 오픈했는데, 스프링이라는 제품이 처음 팔렸었습니다. 한 오픈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팔렸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마음이 정말 졸였죠. 이게 진짜 팔리는 게 맞나. 가게를 정리하러 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팔린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손님이 사가지고 이제 커플들이 와가지고 사가지고 가려고 하시는데, 주인을 보니까, 무인인데 주인을 보니까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반가운 마음에 그때는 오픈했으니까 비타 500 같은 걸 구매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를 드렸었어요. 여기가 주변이 모텔 상권이고 술집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장소는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1층이고요. 그래서 처음 오픈 때부터 홍보를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인테리어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총 매출이 330?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라던가 뭐 기타 공과금 하고 나서도 80 정도 남겠죠? 그 정도가 남았던 게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 근데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조언을 받았던 대로 유튜브도 시작했고, 틱톡도 시작하고, 인스타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쿠팡도 시작했습니다. 쿠팡에서도 처음에 팔린 거는 한 24,000원 정도 되는 게 팔렸었어요. 근데 그 제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첫 게시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했었고, 이거는 무조건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단돈 500원, 100원을 남기더라도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다른 제품의 그 권유를 부탁드리고, 손님께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유는 많이 낮았지만 그래서 첫 게시를 하고 나서 점점 이제 금액이 비싼 것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월 매출이 안 나가면 한 400에서 한 500
정도로 이렇게 왔다기 되고,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안 될 때는 한 80만원에서 너무 그래도 제 최고치를 찍었을 때 150만원까지. 제 성인은 솔직히 타진 않습니다.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인 성인용품 치고는 지금 성인용품이 많이 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제 거는 원래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실감하진 않지만 기존에 있었던 성인용품 콘텐츠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 계속 스테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다. 의외로 사람들한테 알려주진 않았지만 의외로 안정적인 사업 제품인 건 맞아요. 그리고 초보가 도전하기에는 아무런 노하우라던가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어그로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하기에는 쉬운 제품은 맞긴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남한테 떳떳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저는 지금 1년이 지나서 이제 느꼈고요. 근데 저는 워낙에 남 눈치를 보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좀 쉽게 도전을 했었던 것 같고, 인식이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남한테 뭐 있어 보이는 허세 같은 그런 욕구를 전혀 채울 수 없는 그런 업종이에요. 이거는 그냥 업 자체로 또 이렇게 사람들 인식 자체를 이렇게 낮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제 관건이 가족들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사고를 치고 살아온 적은 없어가지고 그런지, 그리고 뭐 제가 남한테 뭐 돈을 빌려서 하다던가 뭐 대출 받아서 이거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의 반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뭐 제가 알아서 제가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게 보통 가족들이 이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를 가족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뭐 저는 남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 보니까 그걸 늦게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근데 감수한다면 여자가 하기에는 단점이 진짜 한 개 정말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친절함만 해줘도 고객님들이 만족을 하시고 구입률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엄청 뻔뻔하신 분들 있어요. DC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상대하기가 그렇게 쉬운 분들은 아니지만 보통은 그래도 사람들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좀 부끄럽다 보니까 그렇게 진상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친절하게만 해드려도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한테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신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예전에 김태훈님이라는 칼럼니스트가 20대 취준생들한테 그 질문을 받았었어요. 앞으로 자기 청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래서 김태훈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자기가 운전한 그 차를, 조종석을 다른 사람을 운전을 시키라고 하냐. 그래서 저는 똑같은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이렇게 뭐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걸 왜 남한테 물어보시나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운전해야죠. 그쵸? 제가 원래 리뷰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될까 고민해봤더니 그래도 제가 1년 3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뷰 영상을 찍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구독자 외에 성인용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데, 이거를 시작하기 전과 저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차림으로써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앞으로 제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은 이제 별로 없어지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